과학사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 발표됐는데요. 오늘 사이언스앤 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별난 관장님의 색다른 과학 시간의 저자 김선빈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이 과학 어렵고 딱딱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황 앵커는 이공계 전공하셨지만 저를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은 이공계 어렵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특히 과학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과학을 쉽게 풀이를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좀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쓰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책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과학은 누구에게나 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쉽게 집필하신 겁니까? 예. 세상을 바꾼 훌륭한 과학자는 어떻게 살다 갔는지 하는 내용이 제 책 속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도 그림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기, 전자, 정보, 통신 문명이 어떻게 시작돼서 발전되고 오늘에 이르렀는지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10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명함을 10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앞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이름과 직책이 있고요. 뒷면은 이야기 주제에 따라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던 것을 이번에 책으로 정리해서 펴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과학사 속에 담겨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정리하시면서 더욱더 뭔가 애착이 가고 재미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 사실 이 10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보니까 과학사에서 가장 꼽고 싶은 인물, 그 인물을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꼽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과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이것이 또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등수 세우는 것도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뉴턴과 아인슈타인으로 쉽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하는 것도 또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3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기존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사실들 중에 유사성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강도 높은 집중력과 끈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훌륭한 과학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3가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훌륭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3가지만 있으면 훌륭해진다, 사실. 그 3가지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뉴턴은 부모도 없고 애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롭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뉴턴 하면 이성들에게 인기 많았을 것 같거든요. 머리도 좋고 잘생겼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뚝뚝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이 뉴턴을 웃게 한 질문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웃게 한 질문이 있었을까요? 예. 뉴턴이 평생 잘 웃지도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지배적인데, 네네. 근데 딱 한 번 웃었다는 얘기가 전기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고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의 책을 읽는 것이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웃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크게 소리내어서 웃은 것은 아니고 예. 살짝 미소만 지으면서 뭐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전기에 나오는데 근데 막상 그 질문이 그렇게 우스운 질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하건대 세상의 진리를 밝히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리석은 니네들이 뭘 알겠니? 내가 그런 질문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빙글에 미소 지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 미술 작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서양 미술사에서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뭉크의 절규. 이 절규가 핏빛 하늘 아래서 뭉크가 절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뭉크가 직접 경험한 하늘이라고요. 그 하늘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원래 저녁의 하늘은 붉게 보입니다. 반면에 한낮의 하늘은 푸르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가시광선을 구성하고 있는 7색깔의 파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빨간색, 주황색 이런 것들은 색깔이 파장이 길고
지구 공기를 투과하는 능력이 좋아서 지구 대기층에 두꺼운 석양이나 해 뜰 무렵에는 붉게 보이는 겁니다. 예. 뭉크의 눈에는 핏빛으로. 반면에 파란색, 보라색 이런 것들은 파장이 짧고 산란이 잘 돼서 대기층이 얇은 한낮의 하늘을 푸르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뭉크가 절규를 그릴 무렵에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화산재가 전 지구에 퍼졌는데 화산재가 덮고 있는 그 상태를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깔은 사방으로 산란시켜서 안 보이고 네네. 파장이 긴 붉은 빛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당시의 하늘은 매우 붉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뭉크가 바라본 실제 하늘은 붉었던 거죠. 네. 이 절규에 대한 이런 분석을 들어본 건 저 처음이라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과학하면 발명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죠. 발명하면 발명왕 에디슨인데 이 에디슨과 테슬라에 얽힌 이야기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에디슨이 전기회사 테슬라에 취직하면서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됐는데 두 사람이 사실 친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28살 때 에디슨 전기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예. 두 사람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왕성한 발명 활동으로 이제 유명하였고 테슬라는 유명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기술적 신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때때로 충돌할 때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직류와 교류 전쟁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안전하게 직류 방식으로 생산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반해서 테슬라는 교류 방식이어야 멀리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맞섰는데 결국은 테슬라가 에디슨을 이겼습니다. 네네. 회사 사장이 부하 직원한테 진 꼴이 되었으니 에디슨이 얼마나 테슬라가 괘씸했을 것이며 고용원이었던 테슬라는 사장의 뜻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달렸을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처럼 과학자들이 같은 주제의 연구 내용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좀 곤란해진 에피소드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연구 내용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그랬던 상황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들려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바이오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이제 DNA입니다. 근데 이제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은 1953년에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알아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DNA 구조를 알아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란 여성 과학자도 있었는데 그들과 비슷한 시기에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랭클린은 프랑스 파리에서 X선 회절 분석 방법으로 DNA 구조를 촬영했습니다. 네. 근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던 왓슨과 크릭은 DNA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랭클린이 찍은 사진을 보고 이중 구조라고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세상에 발표한 거죠. 예. 반면에 이제 프랭클린은 땅을 치고 이제 통탄했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프랭클린의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 왓슨과 크릭의 논문은 휴지 조각이 있을 것이고 예. 노벨상도 못 샀을 겁니다. 이런 사례는 뭐 또 전화기 발명 때도 있었는데 네. 1876년에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 발명 특허를 받을 때 사실은 앨리사 그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특허 신청서를 벨보다 2시간 늦게 접수를 시키는 바람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과학은 연구하는 과학자 등이 두꺼워야 하고 과학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훌륭한 성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쟁자인 동시에 동반자인 관계가 많이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책을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학생들 지금 과학관에 많이 오고 있는데 보면은 네네. 머릿속에 지식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공부 방식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예. 이 방식을 좀 빨리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간절하게 듭니다.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말하고 적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의 전시물을 만들어 놓고 관람객들과 꾸준하게 진실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과학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떠오르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또 그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별난 관장님의 색다른 과학 시간의 저자 김선빈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